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49번째 시간, 이제 50번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 영상을 100가지로 일단은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영상을 쭉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제 뭔가 이제 좀 순서가 뒤섞인 부분도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다시 이제 리뉴얼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이 완성도를 높여서 영상을 이제 이 시즌 2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같이 잘 공부를 해서 뭐 스스로 문제든 주변 사람의 문제든 잘 이제 해결을 하는데, 사실 모든 문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술과 알코올 이야기 49번째 술에 관한 속담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제가 이제 좀 가벼운 주제라서 처음에 이제 좀 약간 어찌 보면 이 술과 상관없는 좀 쓸데없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가볍게 한번 속담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해보고, 자, 이것도 이제 출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 모아두신 이제 이 서적에, 알코올 관련 서적에 출처가 있는데, 먼저 출처를 말씀드릴게요. 음주 문화와 알코올 중독의 이해, 강기련 님이 이제 집필해 주신 이 책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들이고요. 재밌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잘 들어보지 못했던 속담들인데, 이런 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한번 뭐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금주의 누룩흥정이라고 합니다. 누룩인데 술을 빚기 위해서 이제 누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술을 내가 먹지도 않는 사람이고, 혹은 또 내가 술을 끊고 있는 사람인데 누룩을 이제 주고 받으면서 이걸로 이제 뭔가 이제 거래를 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쓸데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술 안 먹는 사람한테 술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돈은 마음을 검게 하고 술은 얼굴을 붉게 한다. 돈을 보면 우리가 욕심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굉장히 검게 되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보고 욕심이나 양심이 이제 정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지켜야겠죠. 인간답게 사는 게. 근데 뭐 돈이 이제 욕심을 내는 게 이제 비인간적이라는 건 전혀 아니고, 당연히 돈을 보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지나치게 내 분수와 내 노력과 그거를 넘어서는 지나친 이제 욕심은 마음을 검게 하고, 술은 이제 얼굴을 붉게 한다. 얼굴을 붉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 드러나죠. 많잖아요. 드러나니까 나 술 먹었어요 라고 하고, 단순히 그냥 얼굴만 붉는다는 거를 넘어서 사람이 좀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돈을 마음에 검게 하는 것도 내 본질적인 뭔가 내 평소의 마음가짐에서 너무 벗어난 마음, 술도 얼굴을 붉게 하는 게 그냥 외모적으로 얼굴을 붉는다 뿐만 아니라 뭔가 내 마음이 많이 이제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시면 사자와 같이 술을 조금 마시면 양처럼 온순하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굉장히 사납고 포악해지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흥에 겨워 미쳐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마시면 돼지처럼 추악해지고 굉장히 이제 지저분해지고 굉장히 몹쓸 사람이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온순한 양이 됐다가 굉장히 포악한 사자가 됐다가 굉장히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이제 흥에 겨운 원숭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돼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술 마신 사람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뜸을 먹고 주장한다. 자, 취한 척하고, 뜸을은 이제 그 알코올이 거의 이제 없는 부분인데, 취한 척하고 주정을 부리는 거,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린다는 거죠. 그리고 말은 할 탓이고 술은 마실 탓이다. 자, 말은 하기에 따라 중요하게 차이가 있고, 술은 마시는 양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 자, 술을 마시면 다섯 번째, 사촌 기와집도 사준다. 이거 너무 그럴싸한 말입니다. 술을 마시면 일단은 사람들이 돈을 엄청 내죠. 돈을 내고 뭐 내가 뭐 해줄게, 뭐 내 아빠가 뭐 사줄게, 뭐 할게, 이런 뭐 어찌 보면 허황된 이제 이런 그 어필을 하게 되는데, 무리한 약속이나 이런 것들 하게 됩니다. 자,
자, 그리고 6번째, 술을 배우려면 이제 술버릇부터, 당연히 술버릇부터 배워야죠. 우리가 어떻게 술을 마시면 어떤 술버릇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긴장하고 항상 우리가 올바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술을 마셔라 라는 것들이고, 자, 7번째, 술에 물 타나 물에 술 타나 마찬가지다. 어쨌든 술이 있고 거기다 물 타나 물이 있고 거기다 술 타나 똑같은 거죠. 뭐 순서가 두서 없고 뭐 횡설수설한다 이런 말이고. 자, 참고로 속담은 조금 이제 후대에 와서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이 말은 무조건 이 의미야 라는 거는 아니니까 가볍게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그리고 그 술에 물 타나 물에 술 타나, 아, 이건 했죠. 자, 술에 물 탄 것 같다. 사람 성격이 뜨뜻미지근한 성격, 그런 거 있죠. 술에 물 탄 것 같은 성격. 그렇지. 뜨뜻미지근하거나 확실치 못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말이고. 그리고 술에 물 탄 맛이다. 자, 술에 물을 타면 싱겁고 맛이 없는 것처럼 매사에 이제 좀 진득하지 못하고, 또 그러니까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조롱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되고요. 술에 술 탄 것 같다. 술에 술을 타면 똑같은 술이 되듯이 뭐 어떤 일을 해도 변화가 없다. 술에 또 술이다. 이런 것들. 술에는 장사 없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장비도,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도 술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죠. 어쨌든 술을 마시면서 나는 아무리 덩치가 있고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이런 사람도 결국에는 술 앞에서는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있어서 자존심을 부리거나 내가 의지를 내세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 술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술을 마시는 목적으로 사귄 친구는 술 마실 기회가 없으면 만나지 못함으로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술은 친구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는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항상 술만 마신다면, 술 아니면 이제 친구가 아니라는 거는 친구가 아닐 수 있겠죠. 자, 술이 없으면 잔치도 안 된다. 모든 잔치에는 술이 필요하니까 술이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또 이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운운하면서 우리가 술 없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고 어떤 회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문구는 조금 우리가 요즘 시대에 걸러서 해석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사람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다 이런 말은 내가 술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준에서 해당하는 말이지, 술 마시고 술버릇을 부리고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잔치에 갔는데 술이 없으니까 술 마셔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자, 14번째, 빈 잔술에 눈물 나고 한 잔술에 웃음 난다. 자, 남에게 무엇을 베풀 때는 후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안 하는 일만 못하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뭔가 이제 좋은 일 하고 욕 먹는 경우,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종종 있죠. 그래서 뭔가 나한테 쓸 때랑 다르게 남에게 뭔가를 베풀 때는 그래도 확실하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걸 해줘야지, 그냥 딱 받았는데 이게 뭐야, 약간 에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15번째, 사람은 술자리를 함께 해봐야 속을 알 수 있다. 술자리를 해봐야 진짜 그 본심이 나온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술자리를 통해서 그 본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 맞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술이 마시면서 긴장감이 풀리고 좀 경계심이 좀 완화되면 내가 좀 편하게 좀 더 내 속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술을 막 취해서 그 취한 인사불성이 되거나 그 직전에 간 그 상태가 내가 그때 얘기하고 그때 내가 부리는 태도가 본심이구나,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술을 먹이고 술을 마셔봐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때는 극단으로 갔을 때는 누구나 그 안에 있는 그런 뭐 욕망이나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 자기가 뭐 참고 있는 거 하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내고 그게 이제 본심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제 오해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끝까지 극단적으로 술을 먹여본 다음에 내가 뭔가 이 사람의 본심이 없겠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좀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이게 꼭 이 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술을 마시면서 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의 태도,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6번째, 사후 술 석잔이 생전 한 잔 술 맛도 못하다라는 거. 하여튼 뭐 어떤 그런 거죠. 이제 죽어서 뭐 좋은 거 아무리 해봤자 살아생전에 내가 이제 한 잔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실제로 얻는 게 더 좋다,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 자, 17번째, 성급한 사람이 술값 먼저 내게 참 재밌는 말인데, 술을 마시고 회비나 회식으로 딱 할 거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자리 술자리에 누가 계산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면 성미가 급한 사람이 이제 뭐냐, 누가 아무도 계산 안 하나? 그럼 내가 빨리 계산해야 되나? 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손해를 본다, 성미가 급한 사람 손해를 본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뭐 단순히 이제 손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쨌든 뭐 술값을 먼저 내는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사람들을 더 이제 베풀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제 부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성미가 급한 사람이 술값을 먼저 냈으니까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18번째, 생색은 나그네가 되고 술은 주인이 낸다. 이제 뭐 뭔가 실제에 있는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제 진짜 돈 내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가 마치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들. 자, 19번째, 외모는 거울로 보고 마음은 술로 본다. 외모는 거울에 비춰주고 마음은 이제 진정한 마음은 술에 취해 나오게 되는 말이라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잘못된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취한 거랑 좀 안 취한 거랑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번째, 온열 감주만 변하다 한다. 여름에 이제 술 맛이 잘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변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고, 잘 먹으면 약주고 못 먹으면 망주. 당연한 거죠. 잘 마시면 너무 분위기도 좋고 기분 좋게 잘 술자리가 마무리되는데, 못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망신을 당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21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제가 이제 이 속담에 대해서 재밌게 잘 읽어보시는데 그 안에서도 뭔가 좀 주의해야 되거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